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죠. 이 격국론 중에서요,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은 우리 일반격과 같이 취해도 돼요. 식신을 용신으로 한다든지, 식신이 많으면은, 예, 그걸 포기해요, 격으로서. 포기하고 뭘 한다? 오히려 일주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을 이용해서 인성, 살인상생, 기식취살이라고 해요. 그것을요. 살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식신도 있고 살을 취한다는 건 분명히 인성이 있어야 살을 취하지, 살만 취하려고 그러면 일주에 힘이 없어서 그것도 감당을 못하죠. 근데 오늘 또 희한하게 하나 살을 취하는 일주가 힘이 없는데도 살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식신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이제 일반격과 거의 비슷해요. 식신치운론에서는 이제 국을 이루면은 분이배지라고 해서 식신생제할 때 경우에 제중식경하면 즉 제시군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제식이 중하면 일주를 돕는 운으로 흘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반격이죠. 우리 억부론과 똑같아요. 관절지방은 갖추어서 불미 아름답지 않다. 이거 양승상의 사주가 아주 전통적으로 식신제사라는 식신생제하는 사주예요. 이렇게 일주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신을 쓰고 생제를 하는 거죠. 대운이요, 이 정화를 용신으로 쓰니까요,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러도요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정화만 안 꺼지면 돼요. 이운이 안 좋겠죠. 정임 한목할 때 어려서요. 첫 번째 접대운에 들어와서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식신격으로서 일반격으로 푸는 거예요. 식신격으로서. 이건 뭐예요? 식신격인데도 재성이 강해요. 신자 수국을 해서요. 그래도 이건 어떻게든지 일주의 힘을 가해야 돼요. 화토로 가야 돼요. 이 사주는요. 화토용조입니다. 대운이 잘 흐르죠. 화토용조에서 이 모근도 좋다. 지지로 모근은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운을 살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날 이렇게 끝났어요. 이 심노분의 사주는요, 심여청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식신격이죠. 식신격인데 이 상관이 투출하면 사람 성질이 더럽다라고 하는데, 이게 식신에서 이 식신격에 상관을 쓰는 사주일까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을 불용하니까 수금화를 다 쓰는 거예요. 요렇게만 좋아요. 이 사주가요. 심노분의 사주요. 또 공지연의 사주도요. 이 식신격이에요. 그런데 간목이 투출했어요. 이것도 사람 성질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잖아. 이건 식상용비격이죠. 식상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목이 강하니까요. 비거분으로 흘러와라 라는 거예요. 자, 식상이 강한데 인성이 없으니까 문제죠. 인성이 없어요. 여기서요. 금이 없죠. 그래서 비겁부터 찾는 거예요. 식상용비격이죠. 오늘 용살인이에요. 이게 바로 기식취살이에요. 식신을 버리고, 자 보세요. 이 식신을 버리고 이 인성을 쓰는 거예요. 상국공의 사주에 인성 쓰면서 기토가 영신이죠. 이 사주 배분이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자축운으로 비거분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해자축운으로 흘러서 묘운까지 흘렀으니요, 어떻게 될까요? 이 강한 식상도 도와준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이건 50대 50이에요. 식상을 도와줘서 좀 안 좋고 일주를 도와주니까 괜찮고 하는 사주죠.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 금운이 제일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요, 식상이 강해서 무엇을 쓴다? 비겁 쓰지 않고요, 인성을 쓰는 게 좋다. 인성을 써야만이 돼요. 식상이 강해서 일주가 약할 때 뭐예요? 인성을 먼저 쓰고요. 재성이 강해서 일주가 약할 때 뭐부터 쓴다? 비겁부터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살이 강해서 일주가 약하다. 뭐 찾아야 될까요? 인성 찾아야 돼요. 인성을 찾아서 써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주풀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인가요? 예, 맞습니다. 식상에서, 식신격에서 대살, 살이 지금 끌고 들어왔어요. 이런 때는 인수운으로 해서 화살을 해라 이거예요. 화살. 하여튼 살을 끼었다라고 하면요, 어프로에서는 뭐 그거 살 관계없이 용신을 쓰려면 쓰는 건데요, 이렇게 심여점 선생님은요 인성운으로 흘러라고 하죠. 그건 화살을 하라 하는 소리예요. 신앙식신이에요. 그럴 때 역시 아름다운 운이 되는데, 재적, 최기, 재성을 가장 끓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유는 식신의 기운을 빼서 그럴 거예요. 식신이 태중하고 살이 가볍다. 그런데 니눈이 가장 좋죠? 니눈이 좋고요. 봉제는 반대로 길하다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식신의 기운을 뽑아서 재성이요, 살을 도와주니까 괜찮다라는 소리예요. 설화과의 설명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거 나오니까 끊고 다음번에 강의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설화과의 세 번째 경우를 얘기했어요. 식신이 대살했을 때는요, 원래 원국의 인수가 없다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이런 때는 3단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눈다. 신약하면서 살이 극을 하죠. 살을 극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식신으로다 설기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살이 공격할 때 식신으로 설을 설기하라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신약했는데 신약할 때 살이 일주를 극하면요, 이건 인수밖에 쓸 게 없어요. 식신이 설기할 때 그렇죠. 이제 살이 일주를 공격하고 식신이 기운을 뺄 때는 어떡하냐, 그 가벼움과 무거움에 저울질,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균이 불미다. 그렇죠. 예, 아름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약한데 살이 극을 하든지 식신이 신약의 기운을 뺀다든지, 일주의 기운을 뺀다든지 하면요, 가볍고 무거운데 의지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 그런 게 다 아름답지 않다. 그런 거예요. 오직 인수운이 가장 좋다. 비겁운 역시 그냥 그럭저럭 역시 아름답다지만, 이 식신이 설계할 때 비겁운이 들어오면 잘못하면 식신 먼저 도와주려고 하긴 해요. 그래서 50대 50인데 비겁운은 들어와서 일단 일주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신왕 살강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식상 제살해라, 식신을 써라. 오늘 아마 그 사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살하는 걸로 만들면 된다. 거기 귀격, 아름다운 운이 된다. 운에서 식상운으로 간다든지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오직 재운만은 끓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죠. 식신이 제살태과할 때가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식신이 제살태과하면요, 썩 좋은 사주는 못 됩니다. 그래서 즉 살경식중인데요, 법수부살이라고 해서 모름지기 따라야만 된다. 살을 도와주는 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재운은 역시 반대로 길하다. 왜? 식상이 강하니까요. 재성은 이럴 때는요, 솔직한 예로 일주의 기운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구 미치지 못한다. 이눈만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체로 이는 어떻게 해요? 가히 거식. 인성은요, 그 식신이 태과한 것을 제거할 수 있고요. 화살 자신, 살을 화해서 또 일치를 돕는 일득삼조예요. 하나를 일석삼조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이거는 하나를 얻어서 세 개를 쓰는 경우가 되죠. 마치 본편에 호회원의 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봅시다. 이게 식신이 강하죠. 우선은 토니까요, 무술, 이렇게 무술 해서 식신격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기가 심하죠. 이런 때 결국은 토체 목수용조예요. 목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주가요. 그러면 강한 식신을 제거하고요, 일주를 돕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또 살을 화살도 하고요. 세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화살하고요, 이 많은 식신을 제하고요, 또 일주를 돕고요. 그래서 일득삼조가 되는데, 이게 하나를 얻으면 세 가지 경우가 되는데 목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주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복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복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살을 쓰니까 이 식신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이 임묘대운은 좋습니다. 갑을개 해자운도 좋고요. 그래서 호회원의 명조인데요. 번호를 붙여놓은 이유가요. 5번, 6번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기 때문에. 자, 풍주자의 설하고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식신이 제살퇴가하는 사주예요. 살이 퇴가한 걸 제하려고 덤벼드니까 제살퇴가가 되죠. 이 임계수를 자수와 임수를 눌러주려고 막 난리치죠. 갑을 인호는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개, 해자, 축은 안 돼요. 축은 뺐습니다. 제가 자축합토 하고요. 토를 더 강하게 합니다. 자축합 토하예요. 토가 많으면요, 이 자수 날아갑니다. 자축합토에서. 그래서 요 글자는 빼야 됩니다. 관살은 역시 반대로 길하다라고 했는데 또 해자운은 괜찮습니다. 병인정묘 비거분이죠. 비거분으로서 겁인 방신하니까 괜찮아요. 최미은이라 그래서 갑인 뭐죠? 갑인이 어디 있어요? 갑인정묘가 병인정묘겠죠. 그렇죠. 병인정묘겠죠. 갑인이 아니네요. 병인정묘. 정자가 여기. 그래서 아름다운 은이고요. 무지는 가장 끓인다. 끓입니다. 대체로 병은 위, 태양지화예요. 그래서 수창현절, 물이 미쳐 날 때도 절개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수야, 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말뿐이지 병화가 술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토종자성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병화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종성자, 토에 물을 잃으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전부. 병화 혼자서 자애로움을 느낀다는 거야. 식구가 많아도, 자식이 많아도. 이건 엄마에 대한 얘기예요. 우토 반회. 그래서 이거는 토를 만나면 반회. 반대로 꺼진다,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토가 많은데 어두워지질 않았어요. 이 뜻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견간, 결론, 간지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다루면 토예요. 그런 거 빼고요. 자, 그래서 설하고 언급한 개, 병이 태양지화라는 것은 그래서 수창현절, 이게 이제 수가 창광에도 분명히 절개가 나타난다. 불의 수야라. 그래서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어차피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죠. 토종성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많아도 자애름이 있는데 우토 반회라. 토를 만나면 오히려 꺼진다. 이게 토종성자하고 우토 반회라는 게 이상하게 아니 토가 무리를 잃어도 자애로움을 잃는다라고 해놓고 또 토를 만나면 또 꺼진다고 했으니 이게 뭐의 말인고 하니 우토 반회라는 것은 습토인 기토, 축토, 진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토가 우선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저 병화 어둡게 한다는 건 아주 기본이죠. 개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임수는 물상법에서도 그렇고요. 임수는 임수는 병화를 좋아해요. 병화도 임수를 좋아하는데 개수만큼은 안 좋아하죠. 더군다나 무토가 저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화토 동굴이었어요. 근데 기토가 있으면 어두워집니다. 병화는요. 그리고 지지로 축진토가 있으면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이 사주는요. 축진토가 없으면서요. 무술. 그래서 이 칠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 술토 속의 병화, 술토 속의 병화, 술토 속의 병화. 무토 병화는요. 오히려 화토 동군이라고 해서요. 저 컨토는요. 병화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라는 거예요. 습토는 안 됩니다. 절대 습토는요. 병화를 끌고 끌라고 덤벼들죠. 자, 호회원의 명조를 한번 살펴보죠. 그대로 나오겠죠. 뭐. 여기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지지로 이거 자수 좋고요. 좋습니다. 이 축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무진대운이 안 좋겠죠. 쭉 안 좋아요. 병인 정묘만 좋은 겁니다. 자, 또, 설하고가 또 참 말을 잘했어요. 자, 또 유제독의 명절을 또 설명을 하네요. 이게 바로 이제 금체 화목명절입니다. 금이 체인데요. 화가 또 없어요. 참 인성이 없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된다? 칠살로다 어떻게 된다? 대적을. 그러니까 이 칠살로다 뭐요? 식신을 막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이 참 좋게 흐르죠. 화목으로 흐르는 바람에 이 사주는요, 뭐죠? 이 철저 선생이 말씀하시는 명보다 운이 살린 사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이 사람은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참, 유제독의 편인데, 개와 을지간에는요, 개와 을지간에 수생목인데요, 뭐 괜찮아요. 칠살을 도와주는데요. 격이 귀신이 있어서, 뭐, 재성이 부당살, 살과 당살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목을 명시로 안 되면 수도 괜찮아요. 왜? 금이 채니까요, 금생속. 단, 일주가 약하다는 게 아주 불미스러운데요. 이렇게 사음이 대원이 흐르고요. 무기병정 이 운까지 흘러서 참 좋은 사주예요. 다행인 것은 그러나 단 신약하면서 극설양기 극하고 설하는 걸 둘 다 꺼린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운의 행운이 아주 참 잘 흘러요. 기미 무호 정사병진까지요. 인수 비겁 상련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바람에 그런 응이 기위 제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격국은 비록 처하다 치더라도 무의거사 아무 일도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비운조 운에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능히 만기호의 귀함을 쳐다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명조는요, 식신편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설하고가 끌고 왔군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번호를 붙인 겁니다. 금이 5.4입니다. 그래도 좀 작게 잡은 거예요. 유유해서 5.4는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좀 감이 되죠. 감이. 목도 간간하죠. 5.2. 근데 토가 1.0, 수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토일주죠. 토일주에서 그렇죠. 기토일주죠. 그래서 대운이 살린 사주다. 제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유제독의 사주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뭐 정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그래요. 이 김이 보세요. 이런 기토는요, 금을 생해요. 경신이고 안 좋고요. 이 마름까지 좋죠. 제가 아마 이 뒤훈을 다뤄놨을 거예요. 뒷말을 다뤄놨을 거예요. 식신생제. 이 사주는 오히려 식신교운이 극강해서요, 설계하는 수와 목을 희신으로 한다.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강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임의대로 사례명절 바꿨다라고 하죠. 그래서 금 5.4. 여기 간단해요. 그래서 목체, 금체 화목명조인데, 화형은 부재불임해서요, 차형인 모고행을 응신이 되고, 이를 보면 수형이 희신이 됐어요. 수는 대운에서 안 오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대운에서 들어오는 화대운은 플러스 안식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또 식신격 세 번째 강의를, 식신치운론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